4세대 걸그룹의 비주얼은 장난 없는 역대급이라고 불리는데, 그럼 지금부터 인기와 인지도, 그리고 외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4세대 걸그룹 비주얼 탑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이브의 센터이자 나만 빼고 다 가졌다는 4세대 걸그룹 비주얼 탑급 강자이며, 이러한 유명세로 심화되었던 딸기 먹방 논란과 뮤직뱅크 앵콜 라이브 논란의 주인공이자 아빠한테 틱톡 찍다 걸린 짤로 유명한 장원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장원영, 생년 월일 2004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출신, 키 173cm, 혈액형 O형, 데뷔 아이즈원 2018년 10월 29일, 아이브 2021년 12월 1일, 별명 각기 원영. 장원영은 어렸을 때 아이돌 가수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공부를 잘해서 아나운서나 변호사를 꿈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플루트, 피아노, 바이올린, 수영학원 등을 다니면서 집에 와서는 수학과 영어, 과외까지의 공부 열정이 대단했는데, 이때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싶다고 하면서 코피를 흘렸을 정도라고 하네요. 덜덜. 거기다가 재학 시절 학생회장을 한 경험도 있는데 정말 이미주 말대로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장원영은 2016년 초등학교 6학년 때 3살 터울의 언니인 장다하의 중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길거리 캐스팅으로 스타쉽 엔터에 입사하여 1년 2개월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언니인 장다하는 송승헌, 이동욱이 속한 킹콩바이 스타쉽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고 배우로 활동 예정이라고 하네요. 동생 못지않은 언니 미모 실화냐? 이후 2018년 엠넷에서 주관하는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48에 참가해 르세라핌 사쿠라를 제치고 최종 우승하여 15살 중위의 저력을 보여줬고, 2018년 10월에 데뷔해 아이즈원의 센터로 2021년 4월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이때 아이즈원 리더인 권은비를 처음 만났는데, 권은비와 9살 나이 차이인데도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것 보면 정말 찐친인 것 같은 건 안 비밀. 장원영은 프로듀스 48로 화제가 되면서 중국 영문 표기와 김장을 안 한다는 발언으로 중국인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대만인 화교 3세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라 이중국적이라고 하며 서울 영등포에 장원영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화음식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 장원영의 우월한 피지컬과 비주얼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만화 드래곤볼의 숨은 최강 혼혈인 손오반 생각남. 이후 아이브로 2021년 12월 1일 데뷔하였는데, 장원영은 대중들부터 멤버들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아이브의 명실상부한 센터입니다. 특히 멤버들은 장원영에게 모태센터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무대에서 특히 고개 킬링 파트를 담당하는데, 이것을 잘 살려 무대를 장악함은 물론 대중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능력이 비주얼만큼이나 정말 탁월함. 장원영은 안유진과 함께 아이브의 센터이자 이 둘을 일컫는 말인 안녕주로 불리는데, 많은 걸그룹을 봐왔지만 무대 및 단체 사진에서의 둘의 비주얼과 비율은 정말 진심으로 사기적이라고 생각함. 장원영은 과거 전참시에 출연했는데 이때 딸기를 두 손으로 먹는 모습이 내숭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장원영은 너무 커서 두 손으로 먹었다고 하는데 옆에서 듣던 안유진이 빵 터진 건 안 비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걸그룹으로서 이쁜 모습 보여주고 싶기도 할 테고, 그게 본업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사람마다 특성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백종원 형님도 두 손으로. 장원영은 막내 이서와 함께 2022년 12월 가요대제전에서 아이유의 히트곡인 스트로베리 문을 불렀는데, 시청자들은 립싱크 아니냐면서 논란이 점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소속사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불똥은 2022년 9월 애프터 라이크로 1위를 한 장원영이 뮤직뱅크 앵콜 무대에서 라이브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재조명되었고, 이걸 다시 본 누리꾼들은 이영지가 민망해서 캐리해줬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이것을 의식했던 것처럼 느껴지게 장원영이 뮤뱅 MC를 1년 4개월 만에 하차하게 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트와이스와 엠믹스의 아버지인 박진영의 라이브로 춤출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 그리고 아이브의 소속사 직속 선배였던 시스타가 과거 라이브 무대를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리마인드 한다면 아직 20살밖에 안 된 장원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다음으로 4세대 걸그룹의 막강한 탑급 비주얼 센터 중 한 명으로 그녀가 모든 걸 다 가진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와 SM에서 카리나 캐스팅 꿀잼 1화와 더불어 4세대 걸그룹에서 신인상과 대상을 처음으로 동시에 휩쓸어버린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유지민, 생년 월일 2000년 4월 11일, 출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키 168cm 혈액형 B형. 별명 메추리알 쿠로미신. 데뷔 2020년 11월 17일 에스파. 카리나는 2007년 초등학교 1학년 때 당시 데뷔한 신인이었던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발차기 안무를 보고 가수를 처음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 교내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한 계획녀였던 건 안 비밀. 카리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캐스팅이 되어 2학년이 되기 전 자퇴한 케이스인데 과거 일반인 기준 팔로워가 많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였고 DM을 통해 SM에 캐스팅됨. 그런데 고민 끝에 승낙하여 카메라 테스트까지 받은 상태였으나 얼마 뒤 그 캐스팅 담당자가 퇴사해버려서 카리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는데 그 후 SM의 다른 직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제의가 와서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확신의 SM 걸그룹 센터상인가? 덜덜. 카리나는 데뷔 전 2019년 샤이니 태민의 솔로곡인 원투의 뮤비와 무대에 같이 출연했는데 이때 남다른 비율과 외모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레드벨벳 소속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도 있는 장난 없는 SM 연습생 유지민으로 불린 덜덜. 이후 2020년 11월 17일 걸그룹 에스파로 데뷔했고 블랙맘바, 세비즈, 넥스트레벨 등의 히트곡을 통해 SM 특유의 스타일이 잘 녹인 걸그룹이라는 평을 받은. 특히 넥스트레벨의 파급력은 SBS 대선 개표 방송에서 쓸 정도로 어마어마했음. 에스파는 2021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과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는데 올해의 레코드상이 대상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의 걸그룹은 2NE1 미스의 다음으로 세 번째라고 하네요. 덜덜. 여담으로 아이브가 2022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과 대상 동시 수상함. 4세대 걸그룹 클라스 실화냐? 카리나는 에스파의 리더로. 일부 네티즌들은 카리나의 미모와 더불어 엄청 마른 체형인데 비현실적인 건강미가 있어 리더의 자격과 품격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이걸 떠나서 카리나는 인터뷰 때마다 멤버들을 살피거나 자신보다 멤버들을 먼저 챙겨주고 멤버들의 고민 상담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외적인 것을 떠나서 이게 바로 참 리더의 모습인 것 같네요. 카리나는 4세대 걸그룹 비주얼 센터로 팀 내 비주얼 멤버이자 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심볼 멤버로 불리는 것과 더불어 SM의 여자 아이돌 비주얼 센터 계보를 잇고 있음. 그리고 2020년에 카리나가 에스파로 데뷔한 후 AI상이라는 유행어가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는데 처음엔 다소 난해할 수도 있었던 에스파 컨셉을 대중에게 납득시킨 것은 카리나의 비주얼 몫이 컸던 건 안 비밀. 에스파 무대나 카리나 영상의 댓글에 카리나는 신이라는 말이 밈같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소두에다가 엄청 마른 체형의 비현실적인 건강미를 갖춘 몸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임. 솔직하게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4세대 걸그룹 중에 카리나보다 소두인 멤버는 일부 있지만 이걸 다 갖춘 멤버는 없는 듯? 2023년 5월 에스파는 미니 3집으로 컴백했는데 카리나는 기존 흑발에서 금발로 이미지 변신을 통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음. 더불어 해당 앨범은 초동 판매량이 블랙핑크의 최고 기록을 제치고 169만 장으로 걸그룹 역사를 다시 쓰게 됨. 역시 신인상이랑 대상같이 탄 클라스 어디 안 가네요. 덜덜. 마지막으로 국민 첫사랑 수지의 닮은 꼴이자 엘리트 코스만을 밟았던 탑클래스 발레 영재임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가수가 된 이색 경력자이자 4세대 걸그룹 3대 천왕인 르세라핌의 근육돌 카즈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나카무라 카즈아. 생년 월일 2003년 8월 9일.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출신. 키 170cm MBTI INFP. 별명 가즈아 선무꾼 순두부. 데뷔 2022년 5월 1일 르세라핌. 카즈아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는데 2006년 만 3살부터 오사카에 위치한 하시모토 사치오 발레 스쿨에서 발레와 컨템포러리 댄스를 배웠음.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일본의 유명한 발레 콩쿠르에서 많은 수상 경력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웬만한 대회에서 모두 1위를 휩쓸었다고 보면 됨. 카즈아는 세계 탑10 발레 스쿨에 꼭 꼽히는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 아카데미와 영국의 로얄 발레 스쿨에서 단기 연수와 2018년과 2019년에는 핀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발레 공연을 한 이력이 있으며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약 2-3년 동안 네덜란드 국립 발레 아카데미에서 유학했다고 하네요. 카즈아는 발레를 총 15년 동안 전문적으로 배웠는데 이는 즉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인 카즈아가 K-팝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중학생 때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K-팝이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K-팝의 매력을 느꼈다고 함. 당시 유튜브로 본바야 뮤직비디오를 우연히 봤는데 그때 이건 무슨 세계지? 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후 블랙핑크의 오사카 콘서트에 가서 라이브 무대를 직접 보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혹시 그럼 하이브보다 YG를 더 가고 싶었? 카즈아는 2021년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하이브 소스뮤직 온라인 오디션에 응모하게 되는데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오디션이 들어 가능한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덜덜. 온라인 오디션에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안무 커버 영상과 발레 영상을 보냈는데 해당 곡 선정 이유는 다이너마이트의 댄스 브레이크 부분이 너무 멋있어서 해보고 싶었다고 함. 특히 과거 현대무용을 전공한 지민의 안무를 보면서 무용과 K-팝 안무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지민이 르세라핌 노래 댄스 챌린지를 해줬을 때 엄청 감격스러웠을 듯? 2021년 9월 학교에서 발레단 입단 오디션을 준비하던 시기에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오디션 합격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처음에는 사기가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아버지가 밴드부 그리고 어머니는 댄스부 경험이 있었음과 더불어 예전부터 K-팝에 대한 관심은 물론 멋지다고 생각하셨고 카즈아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카즈아는 비자 문제로 바로 한국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2021년 11월부터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줌으로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받았음. 또한 하이브 소스뮤직의 보컬 앤 댄스 트레이너가 네덜란드로 비행기를 타고 직접 찾아가 거주하면서 카즈아에게 데뷔곡의 안무, 노래, 랩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긴박하게 진행되었음. 그리고 당시 줌 화상 대화를 통해 멤버들과 처음으로 인사하게 되었는데 사쿠라가 느낀 카즈아는 한국어를 배운 지 약 2개월 정도였는데 인사와 소개를 준비해온 모습을 보고 예의 바른 친구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또한 2022년 1월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하여 호텔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보냈는데 혼자서 데뷔곡 피어레스 안무를 연습했던 점과 소스뮤직에서 약 4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고 곧바로 데뷔해서 르세라핌에서 곡의 파트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함 덜덜. 카즈아는 팀의 막내인 홍은채와 함께 마지막으로 르세라핌 합류 후 2022년 5월 1일 데뷔하였는데 중독성이 강한 데뷔곡인 피어레스와 후속곡 안티프레저 이 두 노래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소위 대박남. 기존 멤버였던 김가람이 학폭으로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간 게 신의 한 수였던 건 안 비밀. 이후 2023년 5월 1일 엄포 기분으로 컴백해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음.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